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사실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증은요, 강아지에서 훨씬 더 위험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심장사상충은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실내에서는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혹시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성충으로 성장을 한다면요,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급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심장사상충에 걸린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는요, 심장사상충에 잘 안 걸린다던가 걸려도 저절로 치료가 된다던가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인해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의 위험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증은요, 강아지에서 훨씬 더 위험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강아지는요, 심장사상충에 걸려도요, 진단도 빠르고 쉬우며 또한 치료약 역시 존재하여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심장사상충에 걸려도요, 일단 진단이 힘듭니다. 진단 키트가 있긴 있지만은요, 진단 자체가 잘 안 돼요. 걸렸으나 안 걸린 것으로 표시되는 위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걸려도 치료약 자체가 없어서요, 그냥 증상 완화만 하며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치료약도 없어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증의 위험성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심장사상충은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실내에서는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또 심장사상충은요, 모기가 전파합니다. 즉, 모기가 심장사상충에 걸린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를 빨고 다시 그 모기가 건강한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실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모기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야외에서에 비하면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실내 역시 모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고양이 역시 심장사상충의 전파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기에 의해서요, 심장사상충의 자충이 고양이의 체내에 들어오면은요, 5에서 6개월에 걸쳐 천천히 자충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무사히 성장을 해서 6개월 뒤에 심장사상충의 성충으로 자라게 되면은요, 약 27cm 정도 길이 큰 크기로 자라나서 심장 안에 기생하며 고양이에게 여러 증상을 일으키다가 심한 기침과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다가 호흡곤란으로 급사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고양이에서는요, 강아지에서와는 달리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자충 단계에서 대부분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의 위험성이 다소 과소평가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다 자라지 못하고 성충이 죽어버리더라도요, 이 과정에서 자충, 즉 작은 새끼벌레들이 고양이의 폐동맥 근처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양이의 폐에 영구적인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심장사상충 키트의 검출 방식이요, 심장사상충의 성충에 암컷 표면 단백질이 항원을 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충이 없거나 성충이 되더라도 암컷이 없고 수컷만 존재하거나 혹은 성충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면요, 검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혹시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성충으로 성장을 한다면요, 급성 심장사상충으로 분류되어 갑작스럽게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충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자충 단계에서 죽으면서 고양이의 폐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만성 심장사상충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고양이 만성 심장사상충증의 증상은요, 잦은 심한 기침, 그리고 빈호흡, 체중의 감소, 잦은 구토, 식욕부진과 활력의 저하, 심하면은 개고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고양이의 천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사상충이요,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심한 기관지성 폐렴이나 천식으로 진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사상충에 의한 폐질환과 폐의 심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심장사상충 유충의 염증 반응의 결과로 폐실질의 영구적인 섬유성 변화를 유발하여 폐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데요, 이 손상 범위가 크다면은요, 고양이는 평생 폐질환을 앓으며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우리도 원인도 모른 채 말입니다. 무섭지 않은가요? 이렇듯 고양이 심장사상충증은요, 그 증상도 뚜렷지 않고 진단도 힘들고 치료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인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양이 심장상하충 예방약은요, 조에티스사의 레볼루션, 또 베링거 인게라민사의 브로드라인, 그리고 바이엘사에서 만든 에드보킷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매우 안전하며 오랜 기간 사용해도 여러분의 걱정과는 달리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부작용을 뽑는다면요, 드물기는 하지만 약품을 체내 침투시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액체 성분의 약을 녹이게 됩니다. 이 약을 녹이는 액체 성분을 용매라고 하는데요, 이 용매는요, 각 회사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프로필렌 글라이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이 용매 때문에 고양이의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피부가 부어오르던가 발적이 생기든가 탈모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기운이 빠지거나 침을 흘리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과민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시적이며 탈모를 제외하고는 하루 이틀 정도면 정상으로 대부분 돌아옵니다. 저 역시 이런 부작용은요, 20년 동안 동물병원을 하면서 거의 몇 번 보지 못하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이런 심장상하충 예방약은요, 심장상하충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각종 내부기생충과 또 벼룩 같은 외부기생충도 같이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매월 심장상하충 예방약을 발라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고양이에게 심장상하충 예방약을 매월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상충으로부터 고양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약은요, 작게나마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심장상충에 걸리고 그 고양이가 겪을 여러 위험에 비한다면요, 이런 예방약을 통한 그 위험도는 극히 적으므로 무시하고 발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도 안 되고 치료도 힘들다면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도 심장상하충에 걸립니다. 오늘은요, 그 위험성이 강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고양이 심장상하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